이강인 런던 찾아가 손흥민 향해 사과. 마침내 공식화의 풀스토리 독점 정보. 흥민이 형에게 절대 해선 안 될 행동했다. 손흥민, 이강인 너그러이 용서해주세요. 유례없는 내홍을 겪은 축구대표팀이 봉합수순에 들어갔다. 내분 사태의 중심에 섰던 이강인, 파리 생제르맹, 이 런던에 있는 주장 손흥민, 토트넘 호스퍼에게 직접 찾아가 사과하면서 고개를 숙였고, 손흥민이 대인배답게 이강인의 사과를 받아들이면서 논란이 일단락됐다. 앞서 지난 13일 한국 시간 영국 더선은 아시아축구연맹 아시안컵 준결승전 전날 식사 자리에서 이강인이 탁구를 치다가 이를 제지한 손흥민과 물리적 충돌을 빚었고, 이 과정에서 여럿이 뒤엉키다가 손흥민의 손가락이 탈구됐다고 보도했다. 이후 대한축구협회 관계자가 내분 사태를 인정하면서 논란은 일파만파 커졌다. 내분 사태가 보도된 후 이강인은 지난 14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사과문을 올렸다. 그러나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특히 서열 문화를 중요시하는 한국 정서를 고려했을 때 이강인이 9살 차이가 나고, 더군다나 주장인 손흥민에게 대들었다는 점에서 수많은 비판이 쏟아졌다. 사과문이 24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스토리 형식이었다는 것 역시 팬들은 이강인의 사과가 진정성이 의심된다며 비판했다. 이강인을 향한 비판과 비난은 그의 가족에게까지 향했다. 실제 일부 팬들은 이강인의 가족 SNS에 찾아가 악성 댓글과 수위 높은 비판을 퍼부었다. 일부 커뮤니티에선 이강인의 가족들을 폄하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강인을 광고 모델로 내세우던 기업들은 팬들의 불매운동과 항의 및 질타에 결국 광고를 내렸다. 내분 사태 후 폭풍이 상당히 커지면서 한국 축구의 앞날은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특히 손흥민이 축구대표팀을 은퇴할까 노심초사하고 앞으로 이강인을 축구대표팀에서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생겼다. 이 과정에서 양 선수의 팬덤은 극심한 대립각을 세웠고, 자연스레 손흥민과 이강인의 화해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다행히도 생각보다 내분 사태는 빠르게 해결이 됐다. 이강인이 먼저 파리에서 런던으로 건너가 손흥민을 찾아 직접 고개를 숙이면서다. 이강인은 2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지난 대회에서 저의 짧은 생각과 경솔한 행동으로 인해 흥민이 형을 비롯한 축구대표팀 전체와 축구팬 여러분께 큰 실망을 끼쳐드렸다며, 흥민이 형을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긴 대화를 통해 주장으로서 짊어진 무게를 이해하고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런던으로 찾아간 저를 흔쾌히 반겨주시고 응해주신 흥민이 형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며 사과문을 게시했다. 하면서 흥민이 형에게 얼마나 간절한 대회였는지 제가 머리로는 알았으나 마음과 행동으로는 그 간절함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던 부분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특히 흥민이 형이 주장으로서 형으로서 또한 동료로서 단합을 위해 저에게 한 충고들을 귀담아 듣지 않고 제 의견만 피력했다. 그날 식사 자리에서 절대로 해선 안 될 행동이었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고 고개를 숙였다. 이강인은 손흥민뿐 아니라 다른 선배들과 동료들에게도 사과와 용서를 구했다. 이강인은 다른 선배님들, 동료들에게도 한 분 한 분 연락을 드려서 사과를 드렸고, 더욱 올바른 태도와 예의를 갖추겠다고 약속드렸다. 저의 사과를 받아주시고 포용해주신 선배님들과 동료들에게도 이 글을 통해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손흥민은 이런 이강인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이면서 감사하았다. 손흥민은 자신의 SNS를 통해 직접 사과하기 위해 파리에서 런던으로 건너온 이강인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게시했다. 사진 속에서 손흥민은 이강인의 어깨에 손을 올렸고, 이강인은 손흥민의 허리에 손을 올렸다. 둘은 언제 갈등을 빚었냐는 듯 환하게 웃으면서 밝은 분위기를 연출했다. 손흥민은 강인이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저를 비롯한 축구대표팀 모든 선수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했다며, 저도 어릴 때 실수도 많이 하고 안 좋은 모습을 보인 적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좋은 선배들의 조언과 가르침이 있었기에
제가 지금의 자리에 있을 수 있었다. 강인이가 이런 잘못된 행동을 다신 하지 않도록 저희 모든 선수들이 축구대표팀 선배로서 또 주장으로서 강인이가 좋은 사람, 좋은 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옆에서 특별히 보살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일 이후 강인이가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한 번만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 주셨으면 한다. 축구대표팀 주장으로서 꼭 부탁드린다. 고 팬들에게 당부한 뒤 일각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중 축구대표팀 내 편 가르기에 대한 내용은 사실과 무관하다. 축구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란스러운 문제를 일으켜서 진심으로 죄송하고 앞으로 저희 축구대표팀이 이 계기로 더 성장하는 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축구대표팀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인 손흥민과 이강인이 혹여나 당장 내달 열리는 태국과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2연전 21일 홈 26일 원정을 앞두고까지 화해하지 못한다면 한국 축구는 큰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강인이 먼저 고개를 숙이고 손흥민 역시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과를 받아들이면서 잘 마무리됐다. 2. 나도 메뉴 주인. 목표는 제2위 퍼거슨. 3년 내 리버풀 플러스 맨시티 꿀린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공동구단주로 등극한 짐 래클리프 경이 프리미어리그 라이벌 리버풀과 맨체스터 시티를 꺾는 걸 목표로 삼았다. 영국 매체 맨체스터 이브닝 뉴스는 지난 21일 한국 시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투자자 짐 래클리프 경은 알렉스 퍼거슨의 말을 인용해 맨체스터 시티한테 경고했다 라고 보도했다. 맨유는 지난해 12월 구단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영국의 억만장자 짐 래클리프 경위 회장으로 있는 이네오스 그룹이 구단 지분의 25%를 취득하는 데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구단은 래클리프가 구단의 클래스 B 지분 25%를 취득하고 클래스 A 지분은 최대 25%까지 취득할 것이며 올드 트래퍼드 개발이 가능하도록 3억 달러, 약 3,909억 원, 위 추가 지원금도 제공한다 라고 밝혔다. 래클리프 경이 소유한 이네오스 그룹은 OGC 니스, 프랑스, 로잔 FC, 스위스, 라싱 클루브 아비디안, 코트디부아르, 럭비팀 올블랙, 뉴질랜드, 포뮬러 1 메르세데스 벤츠 등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메뉴 지분 인수도 마무리되면서 이네오스 그룹은 메뉴의 축구 운영권도 갖게 됐다. 이는 남녀 축구팀과 아카데미를 총괄하는 것이며 메뉴 상장 법인과 구단의 이사회 두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래클리프 경은 구단을 통해 로컬보이이자 구단의 평생 서포터로서 나는 메뉴 구단의 운영권을 책임지는데 이사회와 합의하게 돼 매우 기쁘다. 상업적인 성공으로 구단이 항상 높은 수준의 대회에서 우승할 수 있는 자금이 확보되는 동안 이 잠재력은 최근까지도 풀리지 않았다. 우리는 폭넓은 이네오스 스포츠그룹의 글로벌 지식, 전문성, 재능을 가져와 구단에 더 나은 발전을 가져오도록 도울 것이며 올드 트래퍼드 개발이 가능하도록 자금도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우리는 장기적으로 보고 여기에 왔고 많은 도전과 어려운 일들이 있다는 걸 안다. 우리는 냉혹하고 프로페셔널하게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이를 대할 것이다. 우리는 보드진, 스태프, 선수단, 그리고 팬들을 포함한 구단의 모든 구성원과 함께 구단이 앞으로 나아가도록 헌신할 것이다. 우리가 공유한 열망은 명확하다. 우리 모두 메뉴가 원래 있었던 잉글랜드, 유럽, 그리고 세계 축구에서 최상단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래클리프 경이 구단 운영권을 얻자 메뉴 팬들을 환호성을 내질렀다. 메뉴를 소유 중인 글레이저 가문은 방만한 구단 운영과 인색한 투자로 큰 원성을 쌓기에 팬들은 항상 새로운 구단주를 원했다. 마침 래클리프 경위 인수 소식이 12월 15일에 발표됐기에 팬들한테 크리스마스 선물로 다가왔다. 이후 약 2개월이 지나 맨유는 지난 21일 다시 한번 홈페이지를 통해 짐 래클리프 경위 구단 지분 27.7%를 최종 인수했다고 발표했다. 최근 프리미어리그와 영국 축구협회로부터 구단주 등급 승인을 받아낸 래클리프 경이 실제 지분 거래까지 완료하면서 인수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것이다. 미국 공영방송 BBC에 따르면
래클리프 경이 이번 거래를 통해 맨유에 투자한 자금은 무려 16억 파운드, 약 2조 7천억 원에 이른다. 래클리프 경이 확보한 지분은 27.7%에 불과하지만 기존 소유주인 글레이저 가문으로부터 축구단의 전면적인 운영권을 받아낸 덕에 그는 공동구단주 지위를 얻었다. 맨유 공동구단주가 된 래클리프 경은 맨유의 공동구단주가 되는 건 대단한 영광이면서 큰 책임이 따르는 일이라며 거래는 끝났지만 세계적인 시설을 마련해 맨유를 영국과 유럽, 세계 최고의 팀으로 되돌리려는 우리의 여정은 이제 시작이다 라고 밝혔다. 래클리프 경은 자신의 목적 중 하나로 최대 라이벌인 리버풀과 맨체스터 시티를 쓰러뜨릴 수 있기를 희망했다. 맨체스터 이브닝에 따르면 래클리프 경은 인터뷰를 통해 리버풀과 맨시티는 지구 최고의 팀 중 하나이다. 우린 시끄러운 이웃과 또 다른 이웃으로부터 배울 점이 많다 라고 말했다. 이어 그들은 결국 적이다. 두 팀을 모두 쓰러뜨리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없다. 마찬가지로 우린 매우 가까운 위대한 세계의 북부 클럽이다. 라며 10년이 걸릴 계획은 아니다. 10년짜리 계획이라면 팬들의 인내심이 바닥날 것이다. 확실히 거기까지 가는 3년 계획이 있다. 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리버풀과 맨시티는 계속 좋은 위치에 있었고 우린 두 팀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게 있다. 라며 그들은 합리적인 조직이고 조직 내 훌륭한 사람이 많고 그들이 주도하는 엘리트적인 환경을 갖고 있다. 난 이를 매우 존경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적이다. 라고 전했다. 맨유는 알렉스 퍼거슨 감독의 마지막 시즌이었던 2012에서 13 시즌 이후 단 한 번도 프리미어리그 정상에 오른 적이 없다. 맨유가 옛 명성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 동안 맨시티는 6번이나 프리미어리그 챔피언으로 등극했고 리버풀도 2019에서 20시즌 때 구단 첫 프리미어리그 우승에 성공했다. 어느덧 맨유가 프리미어리그 우승 후보에서 뒤처지자 래클리프 경은 과거 퍼거슨 감독의 발언을 인용해 라이벌을 꺾을 수 있을 수준으로 팀을 강화시키겠다고 선언했다. 퍼거슨 감독은 과거 자신의 가장 큰 업적으로 리버풀을 깨부셔 높은 곳에서 떨어뜨린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는 나도 퍼거슨과 같은 입장이다. 퍼거슨은 치열한 경쟁을 펼쳤고 이게 그가 성공한 이유다. 우리도 똑같아야 한다. 라고 주장했다.